1980년대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블랙하운드 대표 연결해줘. 거대 건설회사 회장의 차가운 명령. 걱정 마십시오. 혼자 남은 아가씨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30명의 조직원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나타난 4명의 70대 할아버지들. 이게 뭐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 말했던 그 식당 말이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주일 안에 비워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들의 진짜 정체. 너희들은 먼저 가라. 곧 뒤따라갈게. 37년 전 평양 근처에서 울려 퍼진 그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 전설이 돼버린 북파 공작원들과 그들의 마지막 작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17분. 태우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도 그의 손은 식당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요?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태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이 식당만은 끝까지 지켜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야. 서민들의 마지막 터전이다. 그것이 조태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태훈이 평생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의를 표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조 사장님 딸이시죠? 이제 식당 문 닫으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산종합건설 30층 회장실에서 강성민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지도 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훈의 식당이 있던 그 일대였습니다. 이곳을 고급 아파트 단지로 만들면 수백억의 이익이 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태훈의 식당이었습니다. 다른 상점들은 모두 매입했지만 태훈만큼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고집쟁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딸만 설득하면 되겠군. 강성민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좀 더 압박을 가해. 하지만 너무 티나지 않게. 미영은 아버지가 남긴 식당을 혼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미영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힘든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계시네요. 혼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미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식당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들은 미영과 눈이 마주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지금 자신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철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부고 소식의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태훈이가 죽었다고? 철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북쪽 땅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 그 태훈이 이제 없다니. 대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가져다 준 신문 부고란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광주에서 건설 현장 반장으로 일하던 민수는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태양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목포에서 어선을 운영하던 준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태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4명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 3월 22일 조태훈의 49제가 끝난 후 묘소에는 5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미영과 30년 만에 만난 4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5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파공작원 출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태훈이 녀석, 우리보다 먼저 가버렸네.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식당을 지키려 했다던데. 상호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식당을 끝까지 지키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명의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영 씨, 혹시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협박 전화,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리고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준영이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훈아, 걱정 마.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을 우리가 대신 지킬게. 4명의 남자들 사이에는 말없는 약속이 오갔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태훈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강성민 회장은 조태훈의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기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블랙하운드 대표 연결해줘. 잠시 후 굵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예전에 말했던 그 식당 말이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주일 안에 비워라. 이번엔 확실하게. 전화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혼자 남은 아가씨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3월 25일 오후 2시. 미영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1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미영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미영 씨죠? 우리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덩치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식당 문 닫고 나가시면 돼요? 다른 직원들이 식당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 이 테이블 좀 오래됐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그 말과 함께 남자가 테이블을 흔들었습니다. 위에 놓인 반찬통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손님들이 쓰는 테이블이에요. 미영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4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철수, 상호, 민수, 준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제 묘소에서 미영과 약속했던 대로 식당을 지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가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여기 손님이면 나가 계세요. 흉터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노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식당 단골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거죠? 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들 나이 먹고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4명의 노인들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하나가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가씨,
우리 말 들으면 다치지 않아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영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70대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휙! 미영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가. 흉터 남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 상호, 민수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쿵, 탁, 우당탕. 용역업체 직원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70대 노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코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흉터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친구들,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함부로 손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억해둬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흉터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용역업체 직원들이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4명의 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과 놀라움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했겠어요? 그냥 젊은 친구들이 너무 거칠게 굴어서 말린 것뿐이에요. 상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미영 씨, 앞으로 우리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영이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태훈이가 지키려 했던 이곳을 우리가 대신 지킬 거예요. 철수의 말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용역업체가 떠난 후 식당은 고요했습니다. 미영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4명의 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아버지한테 우리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일은 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힘든 시절이었다고만. 상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했던 일은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였어요. 우리는 모두 20대 초반이었죠. 4명의 노인들은 저마다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철수는 침투 전문가였습니다. 어떤 경계선도 몰래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폭파 전문가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교한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민수는 저격수였습니다. 1km 밖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정보 수집 전문가였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팀의 리더였습니다.
태훈이는 우리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1987년 겨울 평양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들은 적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탈출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 남아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태훈이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조금 늦게 갈게 하고요.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태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훈은 혼자 남아서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동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때까지 버텨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도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태훈이 심장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다가.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 식당을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의 터전이었고 태훈이 평생 지키려 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의가 생겼습니다. 그럼 저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식당을. 민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할 놈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요. 민수는 예전 정보망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강성민이라는 놈 보통 놈이 아니에요. 민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성민은 단순한 건설업체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재개발 허가를 받아내는 게 주특기래요. 그의 말에 다른 노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용역업체만으로 끝나지 않겠네요. 아마 다음엔 더 큰 규모로 올 거예요. 준영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감시하고 있네요. 4명의 노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완벽한 이해가 오갔습니다. 식당 주변을 정찰해 봐야겠어요. 주변 건물 구조도 파악하고요. 비상탈출로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죠. 그들은 마치 군인처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 실력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4분이 있으면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식당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철수는 식당 출입구와 창문들을 점검했습니다. 상호는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민수는 2층에서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준영은 근처 상인들과 이야기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철수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으니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훈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진짜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성민 회장은 사무실에서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할아버지들이 생각보다. 할아버지들? 70대 노인 4명한테 우리 사람들이 당했다고. 강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라. 그는 더 강력한 조직원들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70대 노인들이 용역업체를 물리쳤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재개발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서민들 터전을 지키는 딸과 할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영과 내노인들을 응원했습니다. 미영은 그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3월 30일 저녁 7시. 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같은 격려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 말들 하나하나가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식당 안으로 들어가세요. 철수가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직원들이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부수려는 기세였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할아버지들 상대할 시간 없어. 덩치 큰 남자가 앞장서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4명의 노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철수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30년 전 침투 전문가였던 그의 몸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휙, 탁. 앞장선 조직원 2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호가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폭파 전문가였던 그는 정확한 지점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쿵, 우당.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3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노인들은 등을 맞대고 서서 막아냈습니다.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위에서 지원할게. 예전 저격수였던 그는 높은 곳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급소를 노려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준영은 계속 움직이며 조직원들을 혼란시켰습니다. 정보 수집 전문가답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쓰던 큰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나가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땡. 미영이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조직원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곳이에요. 미영의 외침에 내노인들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들은 30년 전 그날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철수가 앞에서 길을 열면 상호가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민수가 위에서 지원하면 준영이 뒤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영이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10분 후 30명의 조직원 중 절반 이상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흉터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들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 대단해. 저런 깡패들한테 지지 않네.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그 모든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식당을 정말로 지켜낸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요, 미영 씨. 태훈이가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전국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70대 노인 4명과 20대 여성이 30명의 조직원들을 물리쳤다. 는 제목이었습니다. 전면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규모 충돌 사건이 전국 뉴스로 방송된 다음 날 민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강성민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볼까요? 민수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훈을 위해서, 미영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주요 일간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산종합건설 강성민 회장, 시의원 매수 정황 포착, 용역업체 고용의 강제 철거 자행, 수십억 원 규모 탈세 의혹. 기사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강성민의 그동안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강성민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추가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전국 각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태훈이네 식당을 지키자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들이 서민을 지키고 있다. 진짜 영웅들이 여기 있다. 내 노인들의 과거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존경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영은 그 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사태가 커지자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이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터전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용역업체를 동원한 강제 철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도 강성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사무실과 집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강성민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초라한 모습으로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4월 15일 강성민이 구속되었습니다. 정치인 매수, 용역업체를 이용한 폭력행위, 탈세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산종합건설의 재개발 계획도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에서 강성민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그 장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4명의 노인들은 태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훈아, 임무 완수했어.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번 전우와 함께 임무를 마쳤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식당, 우리가 잘 지켰지? 준영이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영 씨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며 미영이 달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 내 노인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태훈이네 식당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네 할아버지들과 용감한 딸을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노인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부산으로, 상호는 대구로, 민수는 광주로, 준영은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떠나면서 철수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3명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 후 태훈이네 식당은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직원 2명을 고용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 태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명의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네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준영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3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선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다시 모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4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식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료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태훈의 마지막 보루는 이제 영원히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은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